을 극대화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만 창업형 스타일, 창업형 인간에서는 많이 버는 만큼 나는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많이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창업형 인간을 위해서는 창업시장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창업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업 연습. 내가 외식업에 뛰어든다고 한다면 외식업 중에서 가장 힘든 일, 배달이라든지 주방 설거지라든지 하다못해 전단지 뿌리는 것부터 좀 연습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만 이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 상품성이라는 가치에서 보더라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고객 관리 요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요. 특히 직원 관리라는 테마에서 본다면 요즘 창업의 선수 한 분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고객이 왕입니다. 그 얘기는 다 합니다만 사실은 직원이 왕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즉 직원을 왕처럼 대접해줘야 됩니다. 왕처럼 대접받는 직원의 활기를 파는 게 이게 경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런 직원 관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고객 관리죠. 우리나라 고객들 너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얘기는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9번 가던 집도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 집 이제 안 가 이러고 말았었는데 요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와서 있는 대로 악플을 들이댈 수도 있는 무서운 시장이 요즘 인터넷 시대에서의 요즘 창업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객 관리를 연예인만 팬클럽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창업 주체로서 나의 고객을 팬클럽 관리하듯이 이 교육을 하겠다. 이런 측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런 좀 창업 교육, 이런 창업형 인간으로 나를 변신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창업형 인간의 조건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형 스타일로 자기 변신을 끊임없이 시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역시 마지막으로는 창업자로서의 갖춰야 될 좀 중요한 역량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창업도 이거는 대기업만 운영하는 사람의 리더로서의 리더십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한 명의 직원을 부리던 10명의 직원을 부리던 창업자는 곧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업자 스스로의 리더십을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리더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이를테면 감성 리더십, 어떻게 하면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감정 리더십이라든지 감성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리더십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나는 궁극적으로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창업자로서 과연 몇 점인가. 또 하나 창업자가 신경 써야 될 테마 중에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시장은 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모든 건 소비자들의 마음도 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특히 요즘 20, 30대 이런 대학생들, 여성들을 타깃으로 사업한다면 이 수요층 역시 아무리 좋은 어떤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2년,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변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늘 새로운 거를 원합니다. 새로운 거를 원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창업을 하는 창업 주체는 정말 이 소프트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유연성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좀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남들 안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남들 안 하는, 남들이 잘 못하는,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러면서 창업자의 창의력, 창조적인 능력과 함께 특히 미래 비즈니스 트렌드를 늘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다니엘 핑크 같은 미래학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미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는 특히 디자인 스토리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남들과 다른 디자인, 남들과 다른 스토리로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창업형 스타일에 있어서 사실 창업형 인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를 아마 생뚱맞게 들으셨을 이런 시청자분들도 아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창업형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는 과연 창업형 인간인가 자문자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형 인간, 주비형 인간과 창업형 인간은 물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창업형 인간으로 어떻게 그 스타일로 빠르게 나를 변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그 창업형 인간의 조건들 쭉 말씀드렸던 거 그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끊임없이 이 변신해야 된다는 부분도 하루아침에 뚝딱 변신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창업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히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무던한, 무식한 방법이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가 아닌 정말 마라톤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창업시장을 스텝 바이 스텝, 이 단계별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역량 부분들, 나는 과연 몇 점인가? 나는 창업자로서 우리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가 과연 뭐고 그 가치를 나는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되새기면서 창업시장을 직접 놓고 하신다면 창업시장에서 정말 허무하게 실패하지는 않는 아마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시장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창업시장에서 창업형 인간으로 잘 변신시킨 다음에 정말 창업을 통한 정말 이 행복한 미래가치 창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